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이진입니다. 오늘은 긴급편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특성상 사실 완벽하게 추적이 불가능하고 통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그런 것도 없죠.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미국보단 금이 훨씬 많다는 거. 작게는 3배에서 4배? 어쩌면 10배까지도 많다고 보는 관점도 있긴 한데 공통적인 건 양국 다 정확한 숫자를 밝히기 꺼리고 있다는 점이 미스테리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전략적 보호성 때문이겠죠. 우린 달러가 있다. 꼭 금을 확인해 봐야 하냐 인 거죠. 자, 중국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20년 동안 세계 1위 금 생산국이자 2013년 이후 12년 동안 사실상 세계 1위 금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금의 국외 반출은 불가능합니다. 수출 금지라고 해야겠죠? 정리하면 수출 금지로 문을 닫고 20년간 생산 1위로 7,000톤을 생산했고 12년간 수입 1위로 17,500톤을 수입했는데 공식 통계가 2,300톤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배신했다고 생각했거나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혹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스위프트망에서 제외되고 러시아의 달러 자산이 동결되는 걸 목격해서인지 분명한 건 중국은 금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국은 달러를 버리고 금을 택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미국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38조 달러의 국가부채. 이미 국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초과했죠. 제국의 쇠락입니다. 제조업은 붕괴해서 구조적인 과도한 무역 적자에 중산층마저 흔들리고 정치 양극화까지. 심지어 요즘은 지난 80년간 구축해온 미국적 가치, 자유, 시장, 인권, 이민, 동맹까지 흔들리고 있죠. 무엇보다 제국의 금융통화 시스템인 달러 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자, 그럼 또 정리. 미국이 금으로 중국의 행보에 대응할까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가입니다. 불가능하죠? 있는 금도 못 지켜요. 이걸 가능하다고 하면 더 대화는 불가능하죠. 그럼 최종 결론. 중국은 금, 미국은 노금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대안이 나왔어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안정적인 암호화폐라는 뜻이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디지털 달러? 온라인 달러? 근데 얘도 실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공화국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실체가 없는 거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스테이블 코인도 실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담보로 미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와 1대1로 패깅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이기 때문에 중국의 배신에 대응이 가능하다. 달러 시스템이 계속 연장된다. 미국 국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가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 국채 생명 연장이 가능해진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지금 미국에선 밥그릇 싸움이 한창입니다. 바로 클래리티 법안 때문이죠. 이자를 주냐 마냐, 빅테크는 안 된다 등등. 이건 제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앞에서 말한 중국은 금, 미국은 노금. 미국이 중국처럼 물리적인 금을 모아서 달러의 가치를 방어하고 국채를 관리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제 그 대안을 찾았고 시장에서 확인했고 검증이 됐다면 바로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럼 퍼즐은 일단 완성이 됩니다. 중국은 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금융이다 면 미국은 온라인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응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가장 싸다. 반감기 사이클이든 제인 스트리트가 원흉이든 아니면 밥그릇을 두고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든 가격이 추락해서 비트코인의 시총은 약 1조 4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럼 너무 좋은 기회비용이죠. 미국에게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중국이 바로 뒤까지 따라왔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나 이란을 때려서 중국을 봉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 지반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할 점. 첫 번째, 판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건 공멸이에요. 물론 이건 사실 안심해도 됩니다. 그들도 알아요. 밥상을 뒤엎으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는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 더 떨어지면 중국을 유혹하게 되거든요. 중국이 참전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적인 생명 연장이에요. 반드시 두 가지 다 품어야 합니다. 온라인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금을 다 가져가야 플랫폼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더 시간 끌면 중국에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본 게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 게임은 뭘까요? AI와 로봇 혁명이죠. 에너지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바다를 지키고 내일은 우주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본 게임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안합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예정된 전쟁. 이 책에서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님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경고했죠. 지난 500년간 신흥 강대국이 기존 패권국을 위협한 16번의 사례 중 12번은 끔찍한 피를 흘리는 전쟁으로 끝냈지만 인류는 기적적으로 4번의 예외를 만들어냈다. 그중 가장 우아하고도 노골적인 첫 번째 타협은 15세기 후반 바다의 지배자 포르투갈과 신대륙을 발견한 신흥국 스페인 사이에서 일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1494년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두 제국 사이에 당시 유럽 세계의 절대 권력자였던 교황 알렉산드르 6세가 개입해서 대서양 한가운데 지도 위에 선을 긋고 선언했죠. 이 선의 동쪽은 포르투갈이, 서쪽은 스페인이 지배해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이 조약 때문에 포르투갈보다 인구가 20배이고 국토 면적은 92배인 대국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죠. 남미에서 유일하게. 바로 이 조약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 포르투갈의 언어가 거대한 브라질을 지배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피를 흘리지 않는 제국 간의 영토 분할 타협이 만들어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21세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JP모건으로 대변되는 레거시, 은행연합과 코인베이스로 대변되는 크립토연합. 결국 은행연합은 이제 예금 이탈, 즉 뱅크런을 우려하는 거잖아요. 정치권은 이 두 거대 로비 세력 사이에서 길을 잃었고 클래리티 법안은 표류 중이고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디지털 달러의 확장은 발목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 미국은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잃고 중국의 실물 경제에 역전당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안을 하면 21세기 신 토르데시아스 조약인데요. 트럼프 조약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분 그런 걸 또 좋아하시잖아요. 일단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일정 유예 기간을 주고 영업권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고객도 고려하고 또 일부 소비자들의 선택과 판단도 고려해서 일단은 바로 시행을 하되 유예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8년 1월 1일부터는 그 영업 권역을 분할하는 겁니다. 미국 본토의 금융 시스템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내 영업권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전통 은행 연합에게 독점적으로 쥐어줍니다. 그럼 은행들은 예금 이탈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오히려 자신들이 직접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안전한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기존의 대출, 모기지, 신용카드 상품과 결합한 압도적인 금융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미국 외 시장은 크립토 연합에게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거죠. 전통 은행의 낡은 망으로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에 평범한 시민들 스마트폰 속으로 파고들 수 없습니다. 이 거친 미개척지. 하지만 무한한 시장은 코인베이스나 서클 같은 크립토 연합에게 활짝 열어주고 거기에 미국 외 지역이기에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들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무제한으로 유통하게 허락해주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누구나 1초 만에 달러를 주고받는 생태계를 이들이 구축하게 지원까지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안은 디지털 사략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해적행위인데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사략선 정책을 도입하는 거죠. 당시 해군력이 약했던 영국은 국가가 직접 스페인 함대와 싸우는 대신에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해적들에게 합법적인 약탈 면허를 주었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를 누비며 스페인의 금은보화를 털어 영국 여왕의 금고에 바쳤고요. 훗날 대영 제국 무적 함대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빅테크와 크립토 연합이 바로 21세기 프랜시스 드레이크가 되는 거죠. 미국 정부가 손에 피를 묻히거나 직접 인프라를 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들에게 합법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면허를 주고 전 세계로 파견하면 되고, 이 디지털 사략선들은 아르헨티나의 초인플레이션을 피해 도망치는 자본, 중국의 위안화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중국 민간의 자본을 디지털 달러라는 이름으로 흡수하는 거죠. 빅테크들과 코인 연합이 해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1달러치 발행할 때마다 그들은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미국의 단기 국채를 1달러치 사들여야 합니다. 즉, 이 디지털 사략선들이 전 세계에서 맹활약할수록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38조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달러 패권의 수명을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백악관의 트럼프는 예전에 교황이나 엘리자베스 1세가 했던 것처럼 선만 그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실용주의 제국의 승리 공식입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념을 버리고 철저한 실용성과 유연함으로 새로운 판을 짜왔습니다. 소련과 손을 잡고 독일을 무너뜨렸고, 중국과 손을 잡고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2만여 톤의 금과 제조업 굴기라는 치명적인 위협 앞에서 미국은 다시 한번 극강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금융규제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신 토르데시아스 조약의 조인식입니다. 규제와 영역을 명확하게 해주면 이 분야 최고의 천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거예요. 미국 내부는 전통 레거시 은행들이 요새화하고, 글로벌은 빅테크들과 크립토 연합의 사략선이 휩쓰는 이 대타협이 성사되는 순간, 중국이 20년간 지하에 파묻은 황금과 1대1로의 아날로그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낡은 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겁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싸우고 있는 전쟁의 플랫폼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아닐까요?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하루빨리 지도를 펼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을 관리하세요. 더 떨어지면 중국이 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오판하지 않게 이제는 관리해야 돼요. 물론 이 생각은 오로지 생계형 자영업 6년차 저만의 관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